처칠,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세요. 내면의 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구원한 윈스턴 처칠의 심리적 연금술입니다. 화려한 궁전 속 철저하게 얼어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칠은 부모의 빈자리가 강했지요. 밤하늘의 별처럼 닿을 수 없던 런던 정계의 아버지와 사교계의 어머니, 제발 저를 보러 와주세요 했지만 항상 텅 빈 우편함이 남긴 지독한 애정 결핍을 겪으며 처칠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온기라 함은 차가운 궁전에서 아이를 감싸 안아준 유모, 에베레스트 부인의 낡은 앞치마, 하지만 부모의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바로 처칠은 어린 시절 근원적인 고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뼈아픈 상처는 훗날 처칠의 영혼을 갉아먹을 어두운 그림자,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검은개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빚어낸 무모한 엔진이지요. 처칠은 스스로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세상에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첫 번째는 결핍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소년, 납, 인형, 병정을 통해서 칭찬한 아버지의 짧은 시선 하나에 심장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895년 20세를 맞이한 처칠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지요.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일찍 죽는다. 그래서 30살 전에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스스로 전장의 사지에 가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기자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쿠바나 인도나 수단 등을 뛰어다니지요. 네 번째는 폭주입니다. 살고 싶다는,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만든 맹렬한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처칠에게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찾아온 아찔한 정점이 있었지요. 바로 25세에 1899년 보어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 탈출함으로써 런던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하원에 당선되게 되었던 겁니다. 1908년 34세에 상무장관에 취임하였고 클레멘타인과의 운명적인 결혼을 해서 유일한 안식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 37세에 대영 제국의 심장인 해군 장관에 취임하게 되고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게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없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좁은 보육방의 나약한 꼬마는 이제 사라지고 세상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자만심이 꽈리를 틀게 됩니다. 오만의 대가입니다. 칼라포리의 비극이 찾아왔지요. 그러한 비극이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독단이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오 라고 노련한 장군들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이 비극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맹심입니다. 극적이고 화려한 승리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바르달레스 해협을 타격한다는 대담하지만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사를 겪게 됩니다. 길에 침린 전함을 갖게 되었고 기관총 앞에 맨몸으로 던져진 수만 명의 영연방 청년들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지요. 네 번째는 붕괴입니다. 정치적인 몰락이 찾아오지요. 대영제국 해군 장관에서 수치스러운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런던의 안전한 작전실에서 그은 선 하나가 애띤 병사들이 피로 물든 참혹한 도살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끝없는 추락입니다. 그리고 검은 개의 습격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방, 주롱 섞인 비난 속에서 해군성에서 쫓겨난 처칠은 화이트홀을 걸어 나오는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싸늘한 경멸이 있었지요. 지옥의 부활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거대한 죄책감이 유년기의 고독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바로 검은개 우울증이죠. 처칠이 자신의 영혼을 갈갈이 찢는 지독한 우울증을 부르던 이름이 바로 검은개이고 환청과 식은땀으로 흠뻑 젖는 매일 밤 세상의 모든 빛과 색채가 흑백으로 마비된 끔찍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칠은 말했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소라고. 하지만 첫 번째 구원이 찾아옵니다. 백지장에 칠해진 생명의 색채지요. 첫째는 우연한 마주한 거지요. 이젤 동생의 아내 그웰델린이 캠퍼스에 그리는 푸른 하늘에서 마법 같은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허공을 가른 첫 붓질입니다. 권력의 지붕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에 난생 처음 쥐어진 붓은 그 하얀 캠퍼스는 그가 망쳐버린 백지장 같은 인생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덮는 무림입니다. 선명한 푸른색이 거침없이 번져가 나가는 순간 죄책감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고요한 몰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칠에게 그림은 그에게 찾아온 경이로운 구원이자 내면의 거대한 어둠의 발톱을 다스리는 강력한 우울증의 치유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차트웰의 황야입니다. 붕괴된 자아를 재건하는 노동입니다. 1930년대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의 영지 차트웰에서 그는 세 가지 도구로 영혼을 단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유화 붓입니다. 즉 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매일 오후 자연의 빛을 캠퍼스에 옮깁니다. 심리적인 작용이라 함은 죽음의 공포와 참혹한 기억을 다채로운 색채 속에 녹여내면서 감정적 찌꺼기를 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흑손과 벽돌입니다. 통제와 속지지요. 두툼한 손으로 희반죽을 바르고 매일 붉은 담장을 쌓아 올리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오만으로 파괴한 세상,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육체적인 속죄, 그리고 느리고 정직한 노동을 통한 자기 통제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흑손과 벽돌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자기, 역사적 해안입니다. 밤마다 선조들이 방대한 역사책 집필이 있었던 것이었죠. 실패가 끝이 아님을 깨닫고 인간 심연을 꿰뚫어보는 묵직한 사색가로 처칠은 성장하게 됩니다.
황야의 10년입니다. 거대한 악을 꿰뚫어보는 힘이 생기지요. 첫째는 고립과 애면이었습니다. 얄팍한 평화 조약에 취한 영국의 정치권은 처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고집불통으로 조롱하며 애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면의 사투로 이어져서 내면의 검은 개와 치열하게 싸워본 처칠의 심리적 프레임이 인간 영혼을 잠식하는 악의 본질은 타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역사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라디오노모 히틀러의 광기어린 연설에서 타협 불가능한 포식자의 굶주림을 단번에 처칠은 간파하게 되죠. 10년의 인고는 화려한 권력자를 세상의 어둠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영혼의 방패로 버려냈던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지옥을 먼저 걸어본 자의 자격이라 할까요? 1939년 무참히 깨진 평화의 환상이 있었지요. 런던 전역을 찢어놓는 공습 경보야 잿빛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거대한 평원입니다. 영국의 모든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 처칠의 가슴을 채운 역사적인 고요함, 버림받았던 유년기, 갈리폴리의 몰락, 황야의 고립 등 모든 지옥의 시간들이 오늘을 위한 철저한 예비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40년 65세에 드디어 처칠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짙은 어둠 속에 헤매본 사람만이 세상의 거대한 어둠 앞에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생애는 단지 이 순간, 이 시련을 위해 준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인 진정한 리더입니다. 갈리폴리 전만 해도 과거의 처칠은 동력이 바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맹목적 조급함이었다고 하면, 진화한 처칠의 총리 취임 이후의 처칠은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과거의 처칠은 태도가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오만과 독단에 빠졌다고 하면, 진화한 처칠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공감과 헌신이 가능했던 거죠. 과거의 처칠이 메시지가 헛된 승리 장담과 거짓된 희망이었다고 하면, 진화한 처칠은 제가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처절하지만 진실된 현실 직시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울증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어설픈 희망 대신에 끔찍한 절망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폐허 속에 쏘아올린 거대한 연대입니다. 첫 번째는 흙먼지 묻은 코트입니다. 지하실의 안전을 거부하고 날이 밝자마자 무너진 런던 거리의 유리 조각을 밟으며 현장으로 걸어 들어간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인 거죠. 투박한 두 손가락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도 없는 묵묵하고 단단한 승리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붙잡은 두 손입니다. 원망 대신에 총리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민들, 절망에 빠진 국가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거대한 희망의 캠퍼스가 된 처칠이었죠. 폭탄으로 산산조각난 영국 국민의 멘탈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 세운 것은 달콤한 거짓말이 아닌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구 총리의 진심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패배입니다. 1945년 7월 충격적인 총선에 참패합니다. 유럽을 구원한 전쟁 영웅을 선거에서 매몰차게 내친 영국 국민들이었지요. 평화의 시대에는
피와 눈물보다 재건과 복지가 필요했다고 국민들은 파악했습니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죠. 뼈아픈 배신감 속에서 맞이한 새벽의 묵직한 깨달음,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그가 5년간 끔찍한 피를 흘리며 나치에 맞서 수호한 민주주의의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평온한 투쟁입니다. 승리의 영광과 배신감마저 겸허히 수용하면서 미련 없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길들여진 검은개입니다. 여든을 넘긴 노년의 정원은 집박이의 지저김과 짙은 유화 물감으로 냄새 속에서 맑은 푸른색 물감을 캠퍼스에 덧칠하는 평화로운 오후를 갖게 됩니다. 내면의 어둠과의 화해입니다. 한때 그를 끝없는 절망으로 몰아넣고 숨통을 조르던 마음속의 지옥, 검은개를 다스립니다. 수용입니다. 치열한 삶의 여정 끝에 그는 어둠을 억지로 몰아내려 애쓰는 대신에 조용히 곁에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걷는 법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검은개는 더 이상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위대한 캠퍼스는 계속됩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라 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캄캄한 지옥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붓을 들고 영혼의 붉은 벽돌을 묵묵히 쌓아 올리며 걸어나갔던 나약하고 불완전했던 우울한 영웅의 조용한 용기가 당신의 길을 현재 비추고 있는 겁니다.